여기 보시게 되면 전류의 열작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얘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오고 중등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과정, 그러니까 얘는 어느 단원이 내용이에요 라고 할 게 없는 게 전과정이건 일상생활도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자, 전류의 열작용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만 볼게. 전기저항이 있는 물체에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먼저 항상 공부할 때 문장을 다 읽고 다 푸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잡는 것인데, 먼저 전기, 쉽게 갈게,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저항체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그젠플 한번 들어볼게. 뭐가 있을까? 혹시 들어는 본 적 있지 않나? 니크롬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는 봤으면 돼. 니크롬선. 뭔지 몰라도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자. 겨울에 이렇게 선풍기 같이 생겨가지고 키면 이렇게 열 나오는 거 있지? 거기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코일이 여러 개가 이렇게 동글동글 감겨져 있는 거 본 적 있니? 거기에서 열 빨가하면서 열이 나오잖아. 이것도 본 적 없다고 치자. 남자애들은 뭐 자주 쓰진 않지만 여자는 헤어 드라이기 알죠? 그거는 그 안에 이 니크롬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전원을 키면 거기서 순간 열이 발생을 해서 이 헤어 드라이기 뒤쪽으로 열이 공기가 들어오면 순간 이 니크롬선에서 열이 발생한 것 때문에 얘가 따뜻해져서 바깥으로 뿜어나가는 거야. 그걸 쥐 말리는 거지. 출결하고 이쁜 말 써야지. 눈으로 좀 욕을 했지 내가.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드라이기. 들어와. 뭐 이러고 잘 쳐다보면 내가 뭐라고 먹이를 줘야 돼? 뭐 이러고 자꾸 들어오니 카메라 건들지 말고 자, 노안이 근데 밟지 않았어. 멀쩡해요. 뭐? 멀쩡해요. 제가 밟은 거. 몰라. 당황스럽네. 나 무슨 말 했지 아까 방금? 드라이기. 미끄럼선, 드라이기. 대표적으로 이 드라이기가 저항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전원을 켜. 그러면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체라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쉽게 갖게 저항체란 말이 낯서니까 가전제품 있어. 그러면 전지, 뭐 콘센트가 될 수도 꽂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 이쪽에서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인 전압을 상승합니다. 올려줘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타고 가? 전류, 도선을 타고 저항체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방해를 해. 무엇을? 이 전기 에너지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해한 만큼 어떤 걸로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체인지, 전환을 시켜줘요. 그러면 올려준 만큼 얘가 열 에너지로 사용한 거잖아. 사용을 했으니까 이 저항체에선 전압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강, 내려가겠지요. 맞습니까? 이 전지 쪽에서 올려주면 저항체가 사용을 해. 근데 반드시 여기서 상승해준 어떤 전압의 값이 있을 거야. 상승해준 그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값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둘이 어때야 된다? 반드시 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압 올려준 거고 전압 사용한 거, 여기에 전압은 둘이 잊지 마. 꼭
자주 너무너무 많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올려준 만큼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키워드로 잡으시고 거기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원인 일단 두 번째로 갈게요.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아니 출결하고 일로 들어오세요. 전류가 흐를 때 쟤는 어떻게 할까? 카메라 건들까?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미안해 조심 카메라 좀 아우야. 역시 유연하고 연체동물 같은. 자. 오케이. 학교 다니면 여기 꿀딱인데. 말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여기 째려보지 마. 왜 씹털려고 그래? 째려보지 마. 너가 졌나? 생각보다 힘세. 자, 니크롬 전류에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열이 발생하는 이유, 열 발생하는 원인. 사실은 이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 훨씬 더 쉬운데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너무 어렵게 가진 않지만 원리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물질 속의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밑줄 없는 사람 좀 이따 줄게. 일단 자유전자라고 있어요. 자유전자가 어떻게 해? 움직일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동할 때 내부의 원자와 밑줄 원자와 충돌 원자 정확히 쓸게요. 원자라기보다 원자핵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여기서 원자라고 해도 되고 원자핵이라고 해도 돼요. 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때 자유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얘가 이동을 해 움직여.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 이 충돌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충돌에 의해서 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이제 듣기만. 이제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뭐 MC 제곱이 있는데 뭔지 몰라도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뀌지만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처럼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야. 키워드만 잡아. 외우는 건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되는데 말 그대로 자유야.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얘가 충돌하면서 열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제 전류의 열 작용이다 보니까 열에 관계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정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열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전열기. 말 그대로 이런 거 외우는 거 바보야. 전열기. 줄여고 바꿀게. 전기. 얘는 열. 그러한 기계. 됐죠?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지? 전열기.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기계. 그래서 전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로, 전기 포트, 전기 다리미. 너희들 어디 놀러 가거나 뭐 호텔 같은 데는 그런 데 없지만 펜션이나 리조트 이런 데 놀러 가면 전기 포트 있는 거 알죠? 그치, 너는 부자라 있는 집에 스위트룸 이런 데 가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전기 포트 있는 펜션에 놀러 가. 행여라도 너희들 놀러 갔는데 어디가 됐든 호텔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기 포트 있죠? 절대 쓰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 거기서 물을 끓여 라면도 끓여 먹지 마.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다 양말 빤대요. 편한 거 낫고. 뭐라고? 편한 거 낫고.
우리 학생 중에 아픈 애가 좀 있어. 뭐 어쩌라고? 거기다가 양말을 빨거나 그런데요. 어?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 제정신이게 전기 폴트에다가 빨겠니? 응. 전기 다리미. 너희들 그 전기 다리미로 맞아본 적 없죠? 되게 아프다. 나 예전에 맞아봤어. 이유는 간단해. 우리 형이 다리미를 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난 쳐다봤는데 형 눈에는 야린 걸로 보였나 봐. 그래서 손잡이를 맞았어. 이렇게 있다가 이 새끼를 쳐다보고 때리는데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형하고 눈 마주칠 때 일단 눈이 마주치면 살짝 나도 모르게 깔어. 이게 조건 반사라고 해서 학습 후 나도 모르게 이런 행위야. 뭐 하다가 맞고 뭐 하다 맞고 뭐 하다 맞잖아?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몸에서 반응해.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조건 반사 만들어줄게. 공부 안 할 때마다 계속 맞잖아? 그러면 공부 안 할 때 아프다고 느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수업할게. 전류의 열작용과 관련된 현상. 오랫동안 켜둔 전등이나 텔레비전, 컴퓨터를 만지면 뜨겁다. 핸드폰 알죠? 너희들 지금은 안 그런데 초창기 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충전 너희들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다 찼는데도 계속 충전도 크게 문제 없잖니? 예전 충전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터졌어요. 배터리가 과열돼서. 핸드폰 얼마 전에 어디 영국인가? 17살인가 19살 여자애가 핸드폰 보고 욕조에서 반신욕하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날 쳐다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약간 궁금해하는 눈빛이라든지 뭐 어쩌라고 하는 눈빛인데 멍 때리고 뭐 이렇게 좀비처럼 날 쳐다봐. 여자애가 이제 충전하고 핸드폰하고 있다가 핸드폰이 죽었어요. 여자애가. 핸드폰이 죽었어. 내가 핸드폰 죽은 얘기를 꼭 너희한테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사람 죽은 얘기 하겠지? 핸드폰을 보고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물에 빠진 거야. 놓쳐서. 그래서 감전사로 여자애 죽었어요. 저도 물에 빠뜨렸는데 왜 안 죽었어요? 저 끝까지 이 얘기 들어볼래? 이 아이가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충전하면서. 빠지면서 합선이 돼가지고 전류의 열작용에 의해서 여자애가 탕이 된 거지. 여자애는 건더기가 된 거고. 미안해, 표현이 너무 심했니? 잔인해. 내가 한 거 아니야. 과학책이 너무 잔인해요. 과학이 뭘 잔인해? 저희 과학쌤은 갑자기 수업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실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고 수업실에 데스리가 들어왔을 거야. 기계된 거 뭐 얘기하다가 옛날에 선생님 때는 그 평행 감각인가? 무슨 그거를 이렇게 개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없앤다.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이라고 하거든. 그거는 과학 실험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잔인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실험이었다니까. 그 잔인해. 널 갖고 안 한 게 어디야? 잔인하잖아. 개구리 무슨? 자, 그러면 한번 묻자. 있잖아. 전두엽이 있고 축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중두엽이 있거든. 근데 여기 때 말할 때마다 어느 쪽이 뇌에서 활동을 하고 볼 때는 어디가 하고 냄새를 맡을 때는 어디서 하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듣거나 냄새 맡지 못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 서연아,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내가 여기 축두엽을 좀 한번 미안한데 칼로 좀 꽂을게. 훅 꽂았다 뺐어.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해. 그럼 거기 부위는 말을 관여하는 뇌인 거지. 그 다음에 원명이 이렇게 와서 뒤통수 꼬챙이를 한 2번 쿡쿡 찔렀어. 그랬더니 얘가 막 침을 흘려. 그럼 이제 구강구조에 관련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갖고 다 실험을 해요. 너희들 생명과학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학문이야. 네가 나보고 웃는 게 더 잔인해. 자, 말하지 마! 자, 보자. 엄마한테 이른다. 자, 전류의 열작용 관련된 현상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부분이라면 밑에서부터 일단 요거 지우고 발열량을 하도록 할게요.